안녕하세요. 복덕방 기자들의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입니다. 오늘도 3인 세무회계의 이지민 세무사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세무사님.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부동산 공동명의에 대해서 다뤄볼 건데요. 최근 결혼한 신혼부부들이 이게 부동산 취득 시에 공동명의가 항상 좋은 것이냐 이런 질문을 종종 하곤 하는데 세법상 어떤 혜택이 있나요? 현행 세법은 초과 누진 세율 제도를 택하고 있습니다. 즉 과세 표준이 높을수록 높은 세율이 적용되는 것이죠. 편하게 말씀드리면 부자에게 조금 더 높은 세금을 내라 이렇게 되는 것인데, 이런 초과 누진 세율 제도라면 과세 표준을 공동명의를 통해서 반으로 나눠진다라고 하면 보다 낮은 세율이 적용돼서 절세가 가능한 것입니다. 하나씩 살펴보면 양도소득세입니다. 양도소득세도 초과 누진 세율을 적용하고 있으므로 공동명의인 경우에는 과세 표준 자체가 낮아져서 절세가 가능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보면 5년 전에 10억 원에 취득한 상가를 단독 명의로 취득했다라고 하면 지금 만약에 처분은 20억 원에 양도하는 경우를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단독 명의라고 하면 양도소득세가 약 3억 7,500만 원 정도가 발생할 것입니다. 그런데 애초에 취득할 때부터 부부 공동 명의로 취득을 했다라고 하면 과세 표준 자체가 반으로 나눠지기 때문에 각각의 양도소득세가 1억 6,800만 원 정도가 발생합니다. 2인 합하면 약 3억 3,600만 원으로 약 3,900만 원 정도 절감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양도세처럼 초과 누진 세율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공동명의가 항상 유리하다 이렇게 보면 되겠는데, 그렇다면 이미 단독 명의로 취득한 부동산을 배우자에게 이전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효과가 있나요? 이미 단독 명의로 취득한 경우라면 한번 비교를 해봐야 됩니다. 반드시 공동 명의가 낫다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단독 명의로 취득한 이후에 공동 명의로 이전을 하려고 하면 증여든 매매의 방식으로 이전을 할 때 그 이전에 대한 취득세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 취득세도 발생하고, 또한 장기 보유 특별공제 같은 경우는 애초 취득할 때부터 취득 보유 기간에 따라서 장기 보유 특별공제율이 최대 30%, 1세대 1주택자라면 최대 80%까지 적용받을 수 있는데, 지분을 이전, 증여나 매매로 이전을 하게 되면 그 보유 기간이 다시 0년부터 다시 계산되는 거기 때문에 장기 보유 특별공제가 지금까지 누적됐던 것이 없어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디테일하게 알아봐야 될 것 같은데 간단하게 예를 들어 설명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단독 명의로 5년 전에 6억 원짜리 주택을 취득했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5년이 지난 지금 시점의 시가는 약 12억 원이라고 가정을 하고, 앞으로 5년 있다 팔 예정인데 그때의 예상 양도가액은 20억 원이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주택은 한 채밖에 없고 지금까지 계속해서 거주를 했고 5년 뒤에 팔 때는 10년 거주 요건까지 다 채워서 장기보유 특별공제도 80%가 적용될 예정입니다. 이 경우에 양도소득세는 약 2,500만 원 정도가 발생할 것입니다. 그럼 장기 보유 특별공제 80%가 적용되어서 이제 양도세가 비교적 낮아졌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그러면 공동명의의 경우에는 어떻게 되나요? 만약 지금 상태에서 단독명의인 지금 현재 상태에서 배우자한테 50% 지분을 넘기게 된다면 지금 현재 시가가 12억 원이니까 6억 원의 지분을 증여하게 되는 것인데, 증여세는 현재 배우자한테 증여가 6억 원까지는 세금을 과세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증여세는 과세되지 않지만 그 6억 원 지분에 대한 취득세는 발생하게 됩니다. 취득세는 4%로 따졌을 때 약 2,400만 원 정도가 발생합니다. 그런데 말씀드렸다시피 배우자의 경우에는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지금 시점부터 다시 계산하게 됩니다. 5년 뒤에 20억 원의 양도를 한다고 하면 본인이 10억 그리고 배우자도 10억에 양도하는 꼴이 되는데, 장기보유 특별공제는 본인은 80%를 그리고 배우자는 40%만 적용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계산을 했을 때 양도소득세는 약 2,600만 원 정도 발생합니다. 이게 공동명의인데도 양도소득세가 약 100만 원 정도 늘었고 이제 취득세까지 고려를 하면 약 2,500만 원 정도 손해를 오히려 보게 되는데요. 이것도 장기보유 특별공제의 그 세율 때문인 거죠? 네, 맞습니다. 그런데 장기보유 특별공제 효과뿐만 아니고 말씀드렸다시피 한 명의 과세 표준이 2명으로 분산됐기 때문에 분산 효과도 적용이 됐으며, 최초 6억 원에 취득했으나 중간에 증여를 통해서 취득가액이 인상된 효과도 발생해서 6억에 취득한 것이 9억에 취득한 것으로 계산돼 취득가액 인상 효과도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장기보유 특별공제도 처음에 취득한 것처럼 10년을 보유했으면 80%가 적용될 것인데
중간에 취득일자가 바뀜에 따라서 80%, 40% 이렇게 장기보유 특별공제도 효과도 적용된 것입니다. 여러 가지 요소가 적용돼서 양도소득세가 100만 원 정도 늘어나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제가 이렇게 예를 만든 거는 공동명의가 반드시 유리하지는 않다라는 걸 만들기 위해서 억지로 만들어낸 예이지만 실제로 취득세까지 고려하면 2,500만 원 손실이기 때문에 반드시 비교를 해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아, 그렇군요. 근데 다른 세금도 있는데 지방세인 취득세나 재산세도 차이가 좀 발생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아닙니다. 취득세는 그 가액에 따라 단위세율을 적용하고 재산세는 그 부동산에 대한 세금을 우선 계산을 한 다음에 소유자별로 나누기 때문에 공동명의나 단독명의나 차이가 없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면 종합부동산세는 어떤가요? 종합부동산세는 양도소득세와 다르게 공동으로 소유한 경우 그 소유자 각각이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1주택을 공동명의로 취득한다면 그 공동명의자 각각이 1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확실히 양도세랑 종부세는 좀 다르네요. 종부세상 2주택이 되면 어떻게 달라지나요? 우선 단독명의의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자로서 12억 공제가 가능하고 연령별 공제나 보유기간별 공제가 가능하게 됩니다. 그런데 똑같은 1주택이지만 공동명의로 취득을 한다라고 하면 그 세대원의 주택이 한 채 한 채 2주택으로 보기 때문에 각각의 공제는 9억 원, 9억 원, 18억 원이 공제가 되는 것이고 연령별 공제나 보유기간별 공제는 적용받을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아, 그렇다면 이제 공동명의일 경우에 소유자별로 각각 9억 원씩 18억 원이나 공제가 되지만 연령별이나 다른 공제 등은 못 받게 된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만약 60세 미만이고 5년 미만 보유한 경우라면 공동명의가 좀 더 유리하겠네요. 네, 맞습니다. 연령별 공제나 보유기간별 공제를 제외한다라고 하면 18억이나 공제받을 수 있는 공동명의가 유리한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종합부동산세에 있어서는 부부가 공동명의로 종합부동산세를 취득해서 종합부동산세를 과세를 하는 경우에는 1주택이 단독으로 취득한 경우와 비교해서 만약에 단독명의가 더 유리하다면 그 유리한 계산법을 선택해서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해달라고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신청은 매년 9월 달에 그 신청서를 통해서 신청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1주택인 경우에는 연령별 공제 등과 비교해서 세금이 이제 적은 쪽으로 신청을 하면 되겠네요. 그렇다면 1주택이 아니라서 연령별 공제 등이 어차피 안 되는 경우는 어떤가요? 1주택자가 아니라 다주택자라면 이 경우에도 비교해 볼 필요는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주택이 3채가 있는데 남편이 한 주택을 가지고 있고 부인이 한 주택을 가지고 있고 세 번째 주택을 공동명의로 취득한 경우를 예를 들면 남편 입장에서 보면 온전히 가지고 있는 하나의 주택이 있고 공동명의로 가지고 있는 50% 지분도 1주택으로 보니까 남편 입장에서는 2주택자가 됩니다. 부인 입장에서도 마찬가지로 온전히 본인 명의 주택 1주택이 있고 공동명의로 있는 50% 지분이 1주택이니까 2주택으로 봅니다. 남편도 2주택, 부인도 2주택자가 되는 것이죠. 2주택자 이하인 경우에는 현행 종합부동산세 세율은 일반적인 세율을 적용합니다. 그런데 똑같은 3주택이지만 이 세 채 모두를 공동명의로 취득했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남편의 입장에서는 50% 지분도 1주택, 50% 지분도 1주택, 50% 지분도 1주택에서 3주택자가 되는 것입니다. 부인도 마찬가지로 3주택자가 되는 것이죠. 현행 종합부동산세 세율은 3주택 이상인 경우에는 중과세율을 적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똑같이 이제 세 채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공동명의인 경우에 주택 수가 오히려 늘어나는 게 좀 모순인데요. 예를 들어서 좀 계산을 해주시면 더 잘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간단한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려보면 아까 말씀드린 주택이 세 채인 것을 가정하고 그 주택 한 채당 기준시가가 30억이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말씀드린 것처럼 남편이 단독으로 소유를 하고 부인이 단독으로 한 채를 소유하고 나머지 한 채는 공동으로 소유한 경우를 계산을 해보면 그 경우에는 약 종합부동산세가 4천만 원 정도가 발생합니다. 그런데 두 번째 경우 그 세 채 모두 공동명의로 소유를 한 경우라면 3주택으로 봐서 중과세율이 적용돼서 종합부동산세가 약 5,700만 원이 발생합니다. 이게 확실히 공동명의라고 모든 경우가 절세에 유리한 건 아니네요. 네, 맞습니다. 종합부동산세의 경우 그 주택수에 따라서 중과세율이 적용될 수 있으므로 공동명의가 반드시 유리한 건 아니고 지금 얘도 사실은 차이 나는 걸 보여드리기 위해서 좀 비약적으로 30억짜리 주택 세 채라고 가정을 한 것인데 3주택의 경우 다 중과가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과세표준이 12억 원 이상인 경우에만 적용하므로 이 경우에도 주택수만 가지고 판단할 것이 아니라 비교해서 계산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종합소득세도 있는데 부동산을 취득해서 임대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단독명의보다는 공동명의가 유리할까요? 종합소득세의 경우에도 아까 말씀드린 양도소득세처럼 초과누진세율을 적용하고 있으므로 분산해서 즉 공동명의인 경우가 유리한 것입니다. 그리고 주택임대소득의 경우에는 수익금액이 2천만 원 이하인 경우는 다른 소득과 합산하지 않고 분리과세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공동명의인 경우에는 각각의 매출이 2천만 원이기 때문에 그 공동사업자의 수익금액이 즉 4천만 원인 경우에도 분리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군요. 다른 소득이 있어서 분리과세가 유리한 경우에는 공동명의를 이용할 경우 분리과세를 이제 적용받을 수 있다. 이렇게 보면 되네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종합소득세를 고려할 때는 그거 말고도 고려해야 될 요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부부가 있는데 남편이 고소득이고 부인이 전업주부를 가정해보면 이 경우에 오히려 공동명의를 하면 남편은 이미 고소득이라서 높은 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으므로 아주 50%지만 아주 많은 세금을 낼 수도 있고요. 이 경우에는 부인 단독명의가 오히려 종합소득세에서는 절감 효과를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지금 예를 그대로 말씀드리면 남편이 직장인이고 부인이 전업주부라서 소득이 없다면 부인은 건강보험 피부양자로서 건강보험을 납부하지 않고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주택임대소득이 발생하면서 사업자 등록을 하게 되고 사업소득이 발생하면 피부양자 자격을 박탈당하면서 건강보험이 추가로 부과할 수 있게 됩니다. 건강보험이 지역가입자인 경우에는 소득뿐만 아니라 그 재산에까지 부과가 되므로 소득세는 절세했을지 모르지만 건강보험료가 오히려 올라가는 효과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건강보험이나 종합소득세를 고려할 때는 여러 방면의 계산을 해서 비교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종소세까지 고려를 한다면 확인해야 할 사항이 좀 많아지는데요. 또 추후에 양도세까지 생각을 한다면 더욱더 많은 변수가 생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 세무사님처럼 이런 전문가분들께 상담을 받아보시는 게 훨씬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이상으로 공동명의가 세금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오늘은 알아봤는데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 조금 더 유익한 부동산 세금 정보를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